자, 오늘은 14단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에 관한 건데, 그냥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은 두 1차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이제 해로 만드는 것이었겠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용어 같은 게 나오네요. 절대 부등식, 조건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부등식의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다만 미정계수가 섞여서 미정계수의 조건에 따라 어떤 경우에 항상 절대 부등식이 만들어지겠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거기다 2까지 더하면 항상 0보다 크다. 이건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 부등식을 보겠습니다. 조건 부등식은 부등식의 문자에 특정한 값이나 특정한 범위를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입니다. 이러면 이제 해를 구해야겠죠. x의 범위를 구한다든지 x 값을 구한다든지 이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 부등식 해 구하기입니다. 노트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아직 고등수학 상에서는 많이 안 다뤄지지만 고등수학 하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관한 문제인데, 자, 둘 다 양수였을 때, 문자 두 개가 둘 다 양수였을 때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요거에 관해서 간단히만 언급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구하는 뭔가 덧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평균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영수의 평균 점수 구하기, 그럴 때 국영수 세 과목의 점수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죠. 그런 것처럼 두 개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는 거, 이거 산술평균이라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평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곱셈에서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은 곱하기 2를 하고 한 번은 곱하기 3을 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를 곱한 효과가 있을까요? 두 번을 곱했는데 곱하기 2랑 곱하기 3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6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두 번을 통해서 각각 두 번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곱했냐? 2.5라고 하거나 2분의 5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루트 6을 두 번 곱한 효과가 있죠. 그럼 이 루트 6이 바로 기하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곱한 횟수로 곱한 걸 감안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루트 6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기하평균을 써보겠어요. a와 b를 곱했다 그랬을 때 평균은 그럼 얼마가 된다? 루트 ab가 되겠다. 근데 얘네 둘 사이에는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장인물 ab가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개념이고, 이러한 관계, 부등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증명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하긴 하지만 이거는 고등수학 하 배울 때 설명을 할게요. 이 위에 나와 있는 부등식이 어떻게 생긴 건지만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모르는 학생이 없을 거라고 믿고 각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해법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AX가 B보다 크다. 이거 1차 방정식에서도 AX 이퀄 B 때 앞에 X의 개수 A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되게 중요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A가 양이라면 양변 A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A가 음이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근데 A가 0이면 좌변은 항상 0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B가 음수가 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죠. 음수가 0보다는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 x는 모든 실수입니다. 반면에 b가 0 이상이라고 한다면 딱 b가 0만 되더라도 0이 0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b가 0 이상일 땐 해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 적용하는 보기 1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잘 풀어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4-1도 같은 논점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괄호 3번 같은 경우에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cx는 좌변으로 b는 우변으로 이항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a마 cx, d마 b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x의 개수가 양이 되는 경우, 즉 a가 c보다 클 때는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는 부등호가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ac가 같아서 0이 된다면, x의 개수가 0이 된다면 여기 우변이 어때야 돼요? 양이 된다면, 즉 d가 b보다 크다면 모든 실수가 되겠지만, 우변이 0이 되거나 음이 되면 0이 0보다 작다 내지는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됩니다. 잘 받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 이거 눈치로 푸는 문제죠. 자, x의 범위가 3 이상 10이야, y의 범위가 2 이상 6이야인데 선생님이 여기 x의 범위에서는 소대 이렇게 써놨고 y에서 보면은 소대 각각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럼 합한 거에서 제일 작은 값은 작은 것끼리 더한 거죠. 큰 것끼리 더한 게 제일 큽니다. 곱셈에서도 제일 작은 거, 지금 양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괄호 3번에 양수일 때는 서로 작은 것끼리 곱했을 때가 제일 작고 큰 것끼리 곱했을 때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작냐?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죠. 그래서 3에서 6을 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에서 2를 빼줘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작은 거는 작은 걸 큰 걸로 나눕니다. 이게 양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누는 그런 상황이겠죠. 10을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연립 1차 부등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기 1번을 풀어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 풀고 넘기면 혼나요. 자, 연립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는 식이 그냥 부등식 두 개가 편안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A, B, C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 보통 A, B와 B, C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절대값 있는 부등식 요거 중요하겠는데요. 자, 이게 A가 0 이상이었을 때는 절대값 A가 되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되죠. 우리 절대값의 개념 뭐였죠? 절대값 A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에서 원점과 A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A가 음으로 가 있다. 여기가 0인데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 거리가 절대값 A라고 그랬죠? 거리를 표현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그래서 마A가 되겠죠? 자, A가 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양수였을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양수 A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원점이면 A까지는 안 되고 그거보다 작은 거를 다 표시해 본 거죠. 그럼 이쪽 마A 쪽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이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A보다 크고 A보다 작다입니다. 예를 들어 연습을 해본다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그러면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은 거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수직선에서 원점하고 X 사이의 거리가 A보다 크게 되니까 자, 그림을 그려본다면 A보다 오른쪽, 마이보다 왼쪽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마3보다 작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등호 방향에 따라 막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해를 하고 뭐 외우든지 합니다.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싫어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절대값 있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겠어요. 조금 더 응용을 해본다면 절대값 x마일이 예를 들어 3보다 작다 하게 되면 소관에 있는 거 그냥 x마일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3과 3 사이죠. 그런 다음에 1을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마이의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해주고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있는 이 부등식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 14-3은 도저히 선생님이 풀어줄 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14-4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과정 문제라서 각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14-5로 봤는데요. 14-5에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해가 b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 이거 풀어주게 되면 x가 4보다 크다라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을 이제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공통범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마사보다 크고 파란색 동그라미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여기에 해가 이미 주어졌죠? 그럼 마사가 b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큰 동그라미가 파란 동그라미가 4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럼 a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해가 없도록, 그 말은 겹치는 게 없습니다. 겹치는 게 없다란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진다 얘기죠. 첫 번째 부등식 풀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에 a풀이를 만들어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a풀이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풀어봤더니 x가 5분의 20마이보다 작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보단 크다와 그 다음에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단 작다가 있는데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게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근데 겹치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두 문자로 표현된 식이 어때야 돼요? 좌변이 우변보다 작으면 되는데 둘이 같아도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요 두 개의 값이 겹친다고 해서 범위를 겹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등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양변에 뭐 10을 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 a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문제 풀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원점에서 x마 3까지의 거리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니까 그냥 막바로 x마 3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아니면 마이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다.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0, 1, 2, 마일, x마 3이 나타내는 게 원점에서 거리가 1과 2 사이다. 그럼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 좀 노가다 해야겠다. 그러면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일 때,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누는 거죠. 0 이상이다 이 말은 x가 3 이상이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놓고,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절대값 없애서 범위 구하고, 두 번째 경우는 절대값 없앨 때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런 다음에 x의 범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유형 두 번째 거 계산할 때 좀 헤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1이 있고 마이너스 x마 3인데 이거를 먼저 없애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로 곱하죠. 그 대신에 부등호의 방향이 다 바뀝니다. 마이 x마 3 마일이 되겠고 다 3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1 x 2가 되겠네요. 근데 x가 3보다 작은 범위를 전제로 하니까 요거는 자체가 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요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아직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절대값 안에를 0으로 만드는 x를 기준으로 x의 범위를 구간을 나눠줘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그 다음 1 이상 2 미만일 때, x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가 둘 다 음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주면 x가 일단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오지만 전제된 범위가 마일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다.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일 때는 첫 번째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그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니까 그냥 여기는 절대값 기호 없애면 되겠죠. 근데 뒤에 거는 음이니까 마이너스 붙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x를 소거하지 마세요. x를 소거하지 말고 어떻게 나타내자? 0x로 나타내자 라고 얘기했었죠. 0x 그 다음에 1, 2 이항 해주니까 2가 되죠. 0x가 2보다 작던데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성을 펴니다. 그냥 x는 모든 실수라고 쓰면 이 경우에 큰일 납니다. 전제된 범위를 전제로 해야 하니까 마일 이상 2 미만의 모든 x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2 이상일 땐 절대값 다 없애죠. 그래서 x가 3보다 작던데 2 이상을 전제로 하니까 2 이상 3 미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1, 2, 3에서 공통범위를 구해요. 그 정신 나간 거예요. 각각 경우를 서로 다르게 겹치는 거 없이 나눴으니까 세 개 모두를 다 답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럼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마일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일 이상 2 미만. 마일에서 연결이 됐네요. 그 다음에 2 이상 3 미만이랑 또 이제 연결이 돼요. 2에서. 그래서 마이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공통범위 구하면 정말 답이 쓰레기가 됩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풀어보는 그 활용 문제가 나왔네요. 간단히 한번 볼게요. 야영 체험 활동 하는데 텐트 자 등장합니다.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에 못 들어간다. 자 근데 텐트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텐트가 몇 개인지 몰라서 텐트는 X개, 전체 학생 수는 Y라고 나봤습니다. 그럼 이 노란색 줄 그은 거에서 전체 학생 수 Y는 5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걸 잘 봐야 돼요. 텐트 한 개에 7명씩 배정하면 9개가 남는데 9개는 한 명도 안 들어간 거고 맨 마지막 텐트는 들어간 맨 마지막 텐트는 인원이 1 이상 7 이하가 되겠죠. 최대 7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1 이상 7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 수는 자 y는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x마 10 맨 마지막 것까지 제외하니까 10개가 제외되는 거예요. x마 10에다가 1 더한 거, 한 명 들어간 거 마지막 텐트. 또 하나는 7 괄호 x마 10 그 다음에 플러스 7 제일 많이 들어간 거죠. 요 범위에 있다. 그리고 y를 다시 5x-12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텐트 개수나 학생 수는 소수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14-18인데 기호의 의미 문제인데 여기 맥스라고 나온 건 둘 중에 큰 것이래요. 맥스라고 나온 건 둘 중에 큰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 그러면 이제 대충 통밥이 미니멈 나와 있으면 둘 중에 작은 수인데 여기 이상하게 써놔서 이게 뭔 얘기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x가 더 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 x하고 마 y 중에는 어떤 게 더 크죠? 그렇죠. 마 y가 더 큰데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y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y가 되죠. 그러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자 x가 y 이상일 때는 답이 뭐가 된다? 작은 거인 y가 됐고 x가 더 작을 때는 x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은 답안을 쓸 때는 x가 된다, y가 된다. 자, 이거는 x가 y보다 작을 때, 이거는 y가 x 이하일 때, 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은 거 골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어보는 거 구해보는데 a가 큰 경우, b가 더 큰 경우 이거 둘로 나눠서 풀면 돼요. a가 더 큰 경우, b가 더 큰 경우. 자, 만약에 a가 더 크다, b가 작다, 이퀄은 여기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처음에 미니멈 뭐가 돼요? b죠. b하고 a 중에 더 큰 건 누구예요? a가 되죠. 답이 뭐예요? a죠. 반대로 이번에 a가 더 작습니다. 그럼 미니멈은 a죠. a 중에 더 크거나 같은 거는 뭐가 돼요? a가 되죠. 이러나 저러나 a가 나옵니다. a 쉬운 거였습니다. 자, 유제 9번 같은 거는 잘 풀고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 9번이 되겠는데요. 눈치만 잘 살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을 때 여기 밑줄 그어야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1, 2, 3이죠. 1, 2, 3 더하면 6이고 곱해도 6입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논리적으로 보여보는 과정이 되겠는데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전에 어떤 학생이 명확하게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자, 누군지 다 유명인이라 알 겁니다. 자,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세 개의 자연수인데 가장 큰 거. 자,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퀄을 포함해서 셋 간의 관계를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면 곱이 합이랑 같다. 그 다음에 제일 큰 C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AB 이퀄 C분의 A, C분의 B 1. 자, 그러면 여기 이제 C분의 A는 C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양수끼리 계산했으니까 0보단 크지만 1 이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분의 B도 0보다 크고 1 이하입니다.
그러면 AB 곱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 이하가 돼서 1보다 크고 3 이하가 돼서 2 아니면 3입니다. 그러면 AB의 곱이 2가 될 때 1, 2일 때 C는 뭐가 되면 된다? 3이면 딱 된다. 이런 얘기죠. 눈치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문제에서 먼저 7번 한번 간단히 설명할게요. 절대값이 b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ax 플러스 1이 속안에 있는 게 마비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가끔 이런 거 묻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가 b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14-4번을 보겠습니다. 가우스 A는 A의 정수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럼 X의 정수분이 3이라는 얘기는 X는 3 이상 4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Y의 정수분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입니다. 선생님,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 있어요. 마이너스 2.6. 이거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뭐 마이너스 0.6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인데 이거 틀린 겁니다. 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6의 위치는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인 거고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수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0.4.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으로 나타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음수였을 때는 여기 앞에 보이는 숫자보다 요 소수점 앞에 보이는 숫자보다 1 작은 수, 즉 왼쪽에 있는 수를 정수 부분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y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젯의 범위를 봤더니 젯은 가우스 젯이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 이상 2 미만이 되겠는데, 그럼 마이너스 젯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 x 더하기 y 뭐 마이너스 젯인데 더하기 마이너스 젯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셋을 더할 때 이 왼쪽에 있는 수끼리 3 마이 이렇게 더해주면 마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4 마일 해서 2가 나오죠. 단 이렇게 부등호 있는 것끼리 계산할 때 이퀄이 들어간 것과 없는 게 섞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퀄이 무조건 빠지죠. 무조건 다 계산하는 모두가 이퀄이 있을 때만 이퀄이 생깁니다. 자, 지금 어때요? 마3이 3이 된다, 마이가 된다인데 이건 마이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거 셋을 더했을 때 그 더한 수 마이너스 1은 절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일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보다 크고 2보다 작다니까 정수 부분으로 가능한 건 마일 0,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우스 부등식도 해결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14단원을 다 마쳤어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 15단원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